안녕하세요. 악튜리어스입니다. 오늘은 제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건 또 약간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이게 계속 기초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까지만 좀 꾹 참고 하시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커맨드 창에서만 작업을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제어문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는 한번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재미가 없더라도 참고 봐주세요. 왜냐면 제어문 반복문은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초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책을 보셔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100%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건문인 if else 그리고 반복문에서 while문하고 for문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for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런 쪽에 조금 더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조건문인 if문입니다. 파이썬 치겠습니다. 네, if문을 쓰면 if문 안에 있는 게 맞으면 실행하고 맞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f 이렇게 쓰고 10이 100보다 큰가요? 이렇게 if 뒤에 조건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100보다 큰가? 맞으면 실행되고 틀리면 실행이 안 되겠죠. if문 뒤에는 반드시 콜론을 붙여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문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4칸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문자열로 그냥 100. 얘를 그냥 출력하게 되어 있죠. 엔터를 치면 if문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한 번 더 치면, 그럼 한 번 더 쳤을 때 참이면 프린트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안 되었죠. 그러면 반대로 if 100이 10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100이 10보다 크다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if문 뒤에 조건이 참이면 실행이 되고 참이 아니면 실행이 안 됩니다. 쉽죠. 그러면 if문 뒤의 내용, 이게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을 만드는 방법에 크게 비교 연산자가 쓰이거든요. 비교 연산자는 넣는 같지 않다, 넣는 같다고, 느낌표 넣는 같지 않다, 그리고 크다, 작다. 그리고 특이하게 파이썬은 이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게 편리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나 C샵에서는 AND로 엮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엮을 필요가 없이 기호 하나로 기호 2개를 묶어 가지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거는 에러가 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다른 비교 연산자도 한번 써보면은 10이 9와 같니? 간단히 그냥 적을게요. true. 다르죠? 그러면 9가 9와 같니?
이렇게 적으면 오케이. 오케이 나올까요? 오케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의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if문 뒤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거는 if, else, else도 넣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리를 하시고 다시 파이썬 치시고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아까는 if만 썼는데 if는 딱 한 번의 비교밖에 못하는 건데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이렇게 이거일 때 이거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맞으면 출력 맞으면 그거라고 맞지 않아도 이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if else 방식입니다. if else 방식입니다. 만약에 10이 9보다 크다고 했을 때 프린트 오케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else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else라는 거는 if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else는 이제 그냥 반대기 때문에 뭐 조건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콜론을 넣어주고 아닐 때를 적어주면 됩니다. 프린트 ng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한 쌍의 하나의 그 비교 구문 전체가 if, else까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네, 10이 9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OK가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죠. 네, 하나 더 알아볼게요. 요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if, else, if 그리고 else. 네. 근데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else if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else if라고 안 하고 elif를 문법적으로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 같은 경우에는 10이 9보다 크니? 10이 9보다 작니? 뭐라고 할까요? 1. 그 다음에 else를 쓰는 게 아니라 elif 이렇게 적습니다. elif 이렇게 적고 10이 9보다 작은가? 그렇지 않으면 10이 9보다 큰가? 이렇게 약간 다른 조건을 또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else. elif에서 끝내도 됩니다. elif에서 끝내도 되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은 10이 9보다 크다, 작다, 그리고 같다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else 조건에 그러면 걸리게 되겠죠. 같으면. 그러면 이제 3이 출력되게 네, 10이 9보다 크기 때문에 elif에 있는 두 번째 조건의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if 그리고 if else, if elif, else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10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뭐 a라는 게 이렇게 10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변수에 저희가 if 구문에서는 a가 어떻게 흘러서 얘가 9보다 크니 작니 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을 쓰게 되겠죠. 오케이. 9보다 작지 않으면 ng.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게 여러분 그 화살표 키 위에 아래로 하면 이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서 이 커맨드 히스토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좋죠. 이렇게 살려가지고 칠 수가 있어요.
else 어디 갔나요? else 프린트 칠 때 이제 오타가 났었죠 제가. 네, 이렇게 하면 A는 어디 있었습니까? A는 여기 있었죠. A는 10이었고 10이 9보다 작니 크니 이걸 비교해서 네, 크기 때문에 NG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if, else 이 비교 구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개만 더 볼게요. 그냥 이렇게 숫자로 바로 비교하는 거 말고 둘 다 변수인 경우 그리고 다른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100이고 B는 99.9라고 했을 때 if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 크거나 같다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린트 이 프린트 하는 거 좀 귀찮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larger than B else print less than B. 네, 더 크네요. 100은 99.9보다 크죠. 그리고 계속 이제 프린트만 했는데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라는 변수를 이제 초기화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똑같이 이제 위에 구문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그냥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C는 C에다가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데 A가 더 크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서 여기다 넣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B가 더 큰 놈이다 라고 하면 C에다가는 B 빼기 A를 할당해라, 이렇게 논리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출력되는 건 없죠. 당연히 이제 C에 할당하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C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A에서 B를 뺐는데 네,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0.1이 나온 게 아니라 0.099999432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실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소수점이 나온 건데, 소수점은 이제 부동소수점이라 그래서 정확히 컴퓨터에서는 0.1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진수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분수들을 더해서 이 0.1을 만들기 때문에 정확히 0.1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소수점 계산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소수점 계산 때문에 그 유명한 러시아 맞나요? 러시아인가요? 미국인가요? 그 우주선이 발사하다가 폭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수점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런 잡담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비교 구문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비교문을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반복문을 알아볼 텐데요. 반복문은 크게 while문이랑 for문이 있습니다. while문이랑 for문이 있는데 먼저 while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while이라고 쳐주고요. while 뒤에 조건을 적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비교문에서는 비교하는 조건을 적었다면 while문에서는 반복하는 조건, 그러니까 반복이 유지되는 조건을 적습니다. 뭐 자바나 이런 데에서는 while문이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먼저 수행하고 그 while 조건문이 뒤에 있는 두 while문이 있고요. 그리고 while 먼저 하는 while문이 있고,
이런데 파이썬에서는 do while은 없고 while만 사용합니다. while문 같은 경우에 이 반복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건을 참 while문은 좀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뭔가 작업을 안 하고 while문에 갑자기 들어오면은 잘 작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포문 같은 경우엔 아무 생각 없이 포 이렇게 적고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while문은 조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a라는 변수에 0을 대입을 하고요. 초기화를 시켜 놓고 while문에서 a를 계속 더해서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a가 계속 커지니까 while문이 반복되는 반복 조건은 a가 1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리고 조건 뒤에는 반드시 콜론을 붙여주고요. 역시 들여쓰기 4칸 하시고 while문 안에서 수행할 작업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반복의 조건이 되는 a가 10보다 작다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a가 값이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원히 10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면 이 while문은 영원히 수행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한궤도 아니고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무한 루프. 인피니트 무한 도전할 때 그 무한 맞습니다. 인피니티 챌린지잖아요. 인피니트 루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a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적었으면 while문 어딘가에는 a의 값을 변경시켜야 되고, 그리고 a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금 0에서 시작했는데 a가 줄어들면 당연히 항상 수행되게 되겠죠. a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a를 늘려야 됩니다.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뭐 한 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줄 쓸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a를 출력시켜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는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됐을 때 10은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while문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나오게 되겠죠. 네, 어떻게 되나요? 1부터 10까지가 이렇게 찍혔죠.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hile문의 조건은 반복이 유지되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반복이 유지되는 조건이 항상 만족한다라고 하면 무한 루프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조건을 깰 수 있는 쪽으로 이 while문 안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뭔가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못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실수를 이렇게 뺐다.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치기가 싫은데 지금 엔터를 치면 이게 왜 이러죠? 수행이 왜 안 됐을까요? 신기하네요. 강제로 막나? 네,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OK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출력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한 루프라는 거고요. 무한 루프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위로, 이게 지금 작업 관리자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갑자기 무한 루프에 빠진 순간부터 CPU가 이렇게 확 올라간 거예요. 안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계속 무한 루프가 실행되고 있어요. OK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OK 딱 두 글자여서 그런데 되게 복잡한 어떤 렌더링 작업을 여기다가 시켰으면 컴퓨터가 아마 CPU가 녹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는 네,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요. 무한 루프에 빠졌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키와 C를 같이 눌러서 나와줍니다.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A가 제가 이거는 이제 파이썬 하시면은 좀 실수하기 쉬운 건데 제가 아까 이렇게 했죠. A는 1이고 while A는 10보다 작으면 A는 A 플러스 1 프린트 A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while문 적고 A는 10보다 작다. 그리고 이거 이제 잘못된 예제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도 무한 루프인데 왜 실행이 안 되지 이랬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A가 어떻게 됐나요? A가 마지막에 while문 거치면서 10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while문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왜냐면 10이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while문이 한 줄도 실행 안 하고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왜 실행이 안 되지 이랬는데 A를 다시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예, 하기 싫지만 무한 루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처럼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당황하시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무한 루프에 지금 완전히 빠졌죠. 네. 그리고 CPU도 지금 보시면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는 이제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되겠죠. 컨트롤 C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사이에 지금 얼마까지 갔나요? 일씩 뺐는데도 지금 58만 3,602까지 늘어났으니까 무시무시하죠. 지금 뭐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while문을 알아봤습니다. 네, while문을 알아봤고요. 다시 정리하고 for문을 한번 이제는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저도 좋아하고 제일 쓰기 쉽고 그리고 리스트랑 만나서 강력해지는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 그래서 리스트 안에서 쓰여서 되게 강력하게 파이썬을 빛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포문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포문은 간단한데 포하고 저번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로 시작하고 그리고 in이라는 게 나오는데 in 뒤에는 시퀀스형 어떤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는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뭐 리스트 같은 거. 그리고 in 앞에 어떻게 되냐면 in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for를 반복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a가 됐든 뭐 b가 됐든 아니면 뭐 아이템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 안에 in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와서 반복되게 됩니다. 지금 뭐 정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리스트 하나를 정의하겠습니다. 리스트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1, 2, 3, 4, 5
그러면 리스트는 이 시퀀스 타입이기 때문에 포문에 쓸 수가 있어요. for element in a list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문도 역시 콜론으로 끝나고요. 그러면 엘러먼트를 a list에서 하나씩 빼와서 뭔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엘러먼트에 곱하기 2를 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한 것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2, 4, 6, 8, 10으로 출력이 되었죠. 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올 수도 있고, 뭐 딕셔너리가 올 수도 있고, 일종의 이제 뭐 아이터레이션이 되는 어떤 모든 객체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문에 가장 또 흔하게 쓰는 게 그 자바나 C샵에서 이런 거 이제 보셨을 텐데, 포하고 괄호하고 뭐 i는 0부터 뭐 i는 10보다 작고 뭐 i를 하나씩 더해라, 이런 건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0부터 9까지 아니 혹은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는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런 뭐 i라는 거에 대해서 0부터 시작해서 뭐 조건 i는 1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i를 1씩 늘려라,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걸 리스트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자니, 일일이 만들어서 넣자니, 이거 10이면 그래도 이렇게 타이핑해서 하겠는데, 예? 근데 100이면 이렇게 타이핑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돌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range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range. 그래서 for 쓰시고요. 여기 이제 뭐 엘러먼트 뭐 A 뭐 아니면 인덱스 뭐 여러 가지로 쓰시면 되는데, in 쓰시고요. rang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range가 바로 이 배열,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를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range가.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 그리고 간격, 이 인터벌인데요. 간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격 쓰기 귀찮다라고 하면 이거 무시하셔도 되는데, 간격을 안 쓰면 1로 자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레인지 0,10이라고 하면은 10이 포함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0부터 9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from, 그러니까 from은 0이고 to가 10인데 엄밀히 말하면 to가 10이 아니고 9인 거예요. 그래서 이 range를 만들면 일종의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리스트 0부터 0, 1, 2, 3, 4, 5, 6, 7, 8, 9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써보면 되겠죠. 프린트 idx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위랑 결과가 같진 않겠네요. 대신 이제 2, 4, 6, 8, 10에서 18까, 그러니까 0부터니까 0, 2, 4, 0, 2, 4, 6, 8, 10부터 18까지 가겠네요. 네. 틀림이 어쩌나 했는데 맞았죠. 0부터 해서 18까지. 그렇게 해서 레인지까지 알아봤는데, 이 레인지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포문은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포문 같은 경우에는 뭐 포문 설명하면서 그 루프를 빠져나오는 문법들이 있어요. 뭐 브레이크라든지, 그리고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컨티뉴, 그리고 아무것도 나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패스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여러 가지 이제 출력하면서 좀 재밌게 놀기 위해서 프린트 구문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문은
리스트 컴프리hen션이 꽂힙니다.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hen션도 알아볼 건데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볍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